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당시 일론 머스크는 기술기업 대표로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기 위해서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에 합류를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처음에는 둘이 잘 어울리는 파트너처럼 보였죠. 그런데 평화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둘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협정 탈퇴에 반발하면서 트윗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나도 위원회 탈퇴각이다. 탈퇴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번역을 좀 맛깔스럽게 하려고 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후협정은 사실 이제 미국 경제에 해롭다라는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기후변화 대응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일론 머스크는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사임하며 트럼프와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2018년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높게 매기거나 수입을 제한을 해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 제품과 경쟁하지 않도록 돕는 거죠.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철강, 알루미늄 등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취했을 때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싫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을 해서 미국 제품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 씨도 힘들겠네. 테슬라 차량이 중국에 수출될 때 가격이 더 비싸지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던 거죠. 게다가 2020년 6월에 트럼프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와 기타 취업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과 위대한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나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민을 막겠다는 네. 사실 이때 이 조치가 실시된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미국 내 경제 상황 악화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같은 트럼프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와, 이건 진짜 아닌 듯. 내 경험상 이런 인재들은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님? 근데 이거 서로 영향력 있는 두 분이 이렇게 설전을 벌이게 되면 네. 이 골이 좀 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이경주 기자님, 일론 머스크가 비자 문제에 특별히 예민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까 얘기가 나왔던 H-1B 비자라는 게 미국에서는 고급 기술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외국인들한테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테슬라 같은 첨단 기술 회사들은 우수한 엔지니어나 연구 인력을 전 세계에서 채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 비자가 없으면 채용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직원 뽑기가 힘들어지겠어. 그런데 이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나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미국인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신경전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제대로 불붙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재연을 해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SNS를 한다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끝날 때 82세잖아. 그건 회사 CEO로도 많은 나이 아닌가? 심지어 미국 대통령으로는 늙어도 너무 늙었다고. 보조금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면서 잘난 척 하시기는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와서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 좀 도와달라고 했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는 내 팬이고 공화당원이라고 하더라고. 아마 내가 무릎 꿇고 이걸 해봐라고 했으면 진짜로 그렇게 했을걸?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두 사람의 설전? 그냥 좀 아니, 누가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SNS는 인생의 인생의 독이다. 독이다. 예. 네. 유독 둘 많이 하잖아요. 둘이 진짜 많이 하죠. 거의 중독이죠. 이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설전은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과 사업적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태였던 두 사람이 2024년 대선에서는 어떻게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을 적에서 친구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바이든. 네, 맞습니다. 바로 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보였던 행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이 전기차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만 하지 마. 오늘 너무 이렇게 잘 맞추셔가지고 감이 다들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공평하게 해 이렇게. 게다가 바이든이 추진하는 전기차 활성화 정책에서 바이든은 일론 머스크를 철저히 배제하게 됩니다. 2021년 8월에 바이든은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백악관에서 열었는데 정작 이 행사에 테슬라는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GM,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후발 주자들을 초대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어땠을까요? 열받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심지어 이거는 공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석 달 뒤에는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서명식이 열렸는데 바이든은 소셜미디어에서 GM과 포드를 지켜 세우면서 이들이 미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고 있다고 칭찬을 했는데 정작 테슬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이영 지사님, 바이든은 왜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 바이든은 이제 민주당과 같이 노조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런데 비노조 기업이에요. 그래서 노조를 통한 근로자 권리 보호를 지지하는 당시 민주당과 대립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정치가 개입된 거네, 아예. 그렇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임기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을 겪게 됩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5% 공시 규정을 어겨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와. 그는 공시를 지연하면서 트위터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약 1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2,188억 원을 과소 지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또한 스페이스X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망명자와 난민을 채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 정말. 2022년에는 스페이스X가 농촌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화 1조 3천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신청했는데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정부와 사업적 충돌뿐 아니라 사업적 갈등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서도 충돌을 겪었습니다. 뭐지? 바로 청소년 성전환 지원 정책이 일론 머스크의 분노를 샀습니다. 당시 테슬라 본사와 그의 집이 있었던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남학생이 자신을 여성, 여학생이 자신을 남성으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학교가 이를 부모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이 규정을 폐지하면서 학교가 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부모는 알긴 알아야 되잖아, 그런 현상을.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였지만 동시에 부모인데 부모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치. 논란이 발생을 했던 거죠.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일단 문제를 들어보시죠. 문제를 캘리포니아의 이런 정책에 일론 머스크가 반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발한 이유. 정답. 지원 씨. 네. 말해야 되는 이유는 네. 본인이 네. 어렸을 때 네. 약간 여성 기질이 있었는데 네. 이걸 숨기고 살다가 아빠한테 뒤지게 맞은 거예요.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 정답! 네, 규현 씨. 자기 자식이 네. 왜? 자기 자식이 그래? 약간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자식이 있는 거죠.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본인 자식 중에. 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자녀가 성 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정책에 민감했던 거죠.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야오. 일론 머스크는 2명의 전처와 전 애인 또 정자를 공유하며 총 11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와우. 진짜요? 입양 없이? 입양 없이. 네, 네. 와우. 네, 네. 무슨 왕도 아니고. 애들은 좋겠다 그래도. 자, 일론 머스크는 평소 인구 감소를 우려하며 똑똑한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습니다. 야, 우수한 유전자를 퍼뜨려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런 취지인 것 같죠. 네. 와, 다 머스크네 진짜. 네. 자, 그런데 사실 일론 머스크와 첫 번째 부인이었던 저스틴 윌슨 사이에 낳은 아이들은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가계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은? 비비안 제너 윌슨. 딸이 있어요. 딸이. 그렇죠. 전부 아들을 낳았는데 비비안은 2022년에 성 전환을 하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머스크의 성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비비안 제나 윌슨으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심지어는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고까지 말을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이 자신이 트랜스젠더 딸 비비안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이 직원들의 가정까지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살던 집을 비롯해서 테슬라 본사까지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로 옮겼습니다. 야, 이사까지?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가장 환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트럼프겠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 자신의 트루스에 관련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제 트위터가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의 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게 된 게 참 다행이다. 일론 머스크 손을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자 일론 머스크는 초대박 이벤트를 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좌파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이제 우파니까 자기 모든 차를 우회전만 되게 해놔. 창의적이다. 이벤트로. 바로 트럼프의 계정을 복구할지를 놓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투표를 했어요 또? 네. 이경주 기자님, 그러니까 트럼프의 계정이 그 이전에 정지가 됐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 1월 6일에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난입 폭동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정한 거. 당시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진 게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썼고 사실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트위터는 트럼프의 계정이 추가적인 폭력을 선동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에 영구적으로 정지 조치를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영구 정지된 트럼프의 계정을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이건 트위터 역사상 가장 큰 드라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요? 그 이유는 무려 1,500만 명이 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51.8%가 찬성을 했습니다. 와. 다들 결집했네요. 네. 간당했네 근데. 왜냐면 또 이제 반대파도 투표를 할 테니까. 재밌는 건 이 설문조사에 평범한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대통령, 헝가리 총리 같은 세계 지도자들도 참여했다는 거죠. 와. 세계 투표. 네. 그러네요. 엄청난 글로벌 이슈였던 거죠. 미국만 한 줄 알았어. 그리고 결과가 나오자 일론 머스크는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써 있는 건 이제 복스 포퓰리 복스 데이라는 라틴어인데 민중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의 계정이 복구가 됩니다. 이후 2023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지원 씨와 규현 씨가 제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머스크고 형이 트럼프입니다. 야,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경제 정책이 꽤 좋았어. 비즈니스 친화적이었지. 일론 머스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만든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근데 너무 좀 웃기네요, 근데.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아니, 안달이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봐왔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유.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아마도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수였다가 친구였다가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완전 땡큐일 것 같아. 와인 마시죠. 와인 네. 아시죠? 그렇죠. 네. 사실 사실 당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더욱 열렬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부자들의 후원을 확보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젊은 코인 투자자들, 보수 성향의 테크 팬들한테도 지지를 받고 있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지지가 엄청나게 절실했었습니다. 와, 심지어 테슬라 주주들의 지지까지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던 2024년 7월 13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확고하게 선언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아 총알. 아, 그치. 총격 사건. 와. 정말 엄청난 사진이죠. 아우 저 사진이 진짜 진짜 트럼프 연출한 사진 같아요. 이 사진은 진짜 대박이야. 저 대통령 어떻게 찍었을까? 인생은 정말 이 사건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희망한다. 야, 이거 확실하게 네. 못 박은 거지. 예. fully endorse라고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사고 사진과 함께 자신의 확고한 지지를 밝히게 됩니다. 풀리 그냥. 와, 조회수 2.2억 조회수. 2.2억 조회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2024년 8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드디어 X에서 라이브 인터뷰로 만나게 됩니다. We could start off with, the assassination attempt, which was an incredible thing. And I have to say that, your actions after that assassination attempt were inspiring. You, instead of shying away from things, instead of ducking down, you were pumping your fist in the air and saying, fight, fight, fight. And I think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s America. And I think that is America. That is strength under fire. That's, part of the reason why I was excited to endorse you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having another term here. I didn't know I had that much blood. The doctors later told me that the ear is a place that is a very bloody place if you're going to get hit. But in this case, it was probably the best alternative you could even think about. A terrible thing, but it was incredibly moving. Yeah. 아니 저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그렇죠. 저런 강인한 대통령을 원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제 앙숙이었냐는 듯이 서로 좋은 말만 주고받으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47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킹메이커로서의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